정숙과 영수,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다시 두 사람이 가까워지죠. 이런 미묘한 결들은 대충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간극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정숙은 영수의 활발함이 안 맞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음날에는 왜 다시 영수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왜 영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28기 영수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던지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구 영수가 카메라를 보는 걸 느끼셨나요? 그 사이에서 정숙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균열, 선택받지 못했다는 충격, 그리고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영수의 방식이 교차하면서 생긴 미세한 진동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시간순으로 다시 보면 정숙의 감정 변화에는 일관성이 있고 영수의 행동 패턴에도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패턴을 천천히 하지만 차갑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정숙과 영수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최종 선택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도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을까요? 커플이 되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정숙은 영수가 마음에 드는 걸까요? 자,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정수님의 말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님은 당시 영수님께서 1화 때 이제 캔디를 주는 모습에 반했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회성 있고 또 좀 의젓하고 좀 성숙하고 그런 모습을 봐서 영수를 골랐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수는 그런 사람일까요? 상당히 짜치는 이제 자기소개로 뭐 연상연하 특집도 나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여자들 앞에서 그리고 영호 등 남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등 그에게는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정숙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뜻 누구도 나서서 여성들에게 뭔가를 준다거나 배려를 한다거나 좀 심심하게 하는 행동은 영수에 대한 이미지를 차치하고 상당히 보기 좋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뒤에 있는 이 영수의 행동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 행동은요. 정말 영호처럼 부드럽게 진짜 보이지 않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함과 동시에 순수하게 배려를 그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네, 이때처럼 영호님께서 이제 오리를 구워 주시면서 아 나는 오리집에서 태어났고 이런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부드럽게 어필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영호를 보면서 오리 플러팅 처음 봤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플러팅을 하냐고 하는 등 오히려 영수는 뭐 꼽을 주지 않았으니까 즉 영수의 이렇게 캔디를 주는 행동은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줄 줄 아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극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일시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숙도 그 당시의 영수가 계속해서 툴툴대고 견제하고 영호에 대해서 모락모락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인터뷰 때 그런 영수의 활발함에 대해서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인터뷰를 하거나 연상연하 특집을 내가 기획했다. 조금 제가 처음에 영수를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닌데요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 궁금함이 드시겠죠. 그럼 뭔가 이상한데요? 그럼 정신무사 매니아 말씀과 또그 1화 때 정숙, 즉 팩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런 활발함이 안 맞는다고 정숙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정숙은 다시 다음날에 영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본다거나 뭔가 2화 중반에 영수가 옥순이랑 같이 이제 물을 나누는 모습을 슬쩍 보고 난 후에 여성들끼리 영표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수님께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들면은 영수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또 영수를 보니까 옥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는 등 뭔가 미묘하게 혹시라도 영수가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도 영수를 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활발함이 난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럴 때는 분명히 싫다고 했죠. 근데 2화 때 가니까 태도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수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자기소개나 이런 미세한 행동 부분을 봤을 때 영수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영수가 나갔을 때 반응하는 게 다른 남성들과 좀 달라요. 더 유심히 더 오래 지켜본다고 한다거나 눈이 덜 흔들린다거나 혹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숙 특유의 서식카라를 만진다거나 혹은 옷을 밑에서 위로 당긴다거나 하는 그 정숙이 영수에게만 보여주고 있는 미세한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그 제스처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뭔가 이상한 거죠.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이거. 이럴 때만 해도 분명히 짜치고 그런 영수의 모습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녀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분들도 해설을 하거나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이제 고유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야 한답니다. 자, 왜 정리를 해야 되냐?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정숙은 영수를 택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 다음에 정숙은 이제 영수와 함께 오리를 구우면서 좀 짜쳤어요.
영호가 오리를 굽는 모습을 보면서 막 견제도 하고 뭐 오리 플러팅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도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연상이나 특집을 보면서 뭐 내가 기획했다고 하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짜친 부분도 맞아요. 근데 이게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 번째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수가 자기를 골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크게 정숙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빵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정숙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제일 유일한 방법은 요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정숙은 여러분도 정숙 인터뷰 때 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 자주 들었다. 아니 그 얼굴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냐? 나 한 끗발 날려. 나 예뻐. 나 미인이라고 늘 그런 소리 들어왔다고 라고 하는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 나라에서 자기가 영표를 받는다? 정숙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일 겁니다. 플러스 현재 자기 소리 할 때까지 나에게 접근하는 여성이 아무도 없어. 아니 남성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정숙은 이때까지의 나에 대해서 나의 이미지나 외부에서 나에 대했던 그 이미지를 고수하기보다는요. 우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솔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숙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영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상황, 즉 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처럼 영수가 먼저 와서 정순이 지금 인터뷰 끝나신 거예요? 정수님이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희 잠깐 가서 얘기 좀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지금처럼 E3 매트한 것보다 글라스 한 게 더 좋아요 라고 딱 드립을 쳐주면 정숙이 흔들린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정숙과 영수가 밤에 이제 남자들 천인상 선택이 끝나고 대화를 할 때요. 영수는요 거의 8기 영수만큼이나 카메라를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나는 솔로 그 이와 영수와 정숙이 대화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이 봐요. 거의 28기 영수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칩니다. 이 당시에 글로시한 드립을 쳤을 때요. 영수는 정숙을 보면서 이 대사를 치지 않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본다거나 동공지진이 난다거나 특히 어떨 때 동공지진이 나냐? 이 말을 던지고 나서 아무튼 저는 글로시한 사람에게 할 때 눈이 순간적으로 빠바바박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영수는요 한 번도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고 연애를 해보고 싶다. 선택을 할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좀 화려하게 입은 여성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간다. 딱 그 정도 느낌 아닐까요? 예, 이때 이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영수는요, 정숙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음에는 옥수는 골랐지만, 그 다음에는 뭐 정숙을 당신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예요. 이거는 좀 약간 속된 말로 욕정이 아닌가 싶은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수와 정숙이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영수는 진심이 아니었다. 플러스 굉장히 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나 그 프라이드가 솔로 나라에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즉 너무 적은 표본 아니 어떻게 6명 남자들 중에서 한 표를 못 받은 이 나는 솔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박함을 만들고 그 절박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 장치에 완전히 넘어가서 정숙은 그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정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수의 이런 말들 아우 글러시해요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이런 말들이라도 여기서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동화줄이자 설령 그것이 썩은 줄이라 하더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 표를 받으려고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궁지에 몰렸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정숙이 영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첫인상을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부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영호의 오리 굽는 장면을 보면서 정숙이 실망했다는 투에 그런 스타일이랑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왜 정숙이 저런 상태이고 왜 영수가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정숙이 영수에 대한 첫인상은 여기서 이미 박살이 났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 다시 정숙이 영수를 붙잡은 이유는 정숙이 영표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는 영수가 순자로부터 순자가 마음에 들어하고 영숙이 마음에 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때 그 짜치는 말할 때 뭐 연상이나 특집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당시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성들의 표정이 정말 싸그리 이제 표정이 정색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당시에 순자님하고 순자님만 오케이 했고 옥수님, 영자님, 정수님 모두 표정이 딱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는 표정으로 말이죠. 즉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요.
영수에게 먼저 접근을 하거나 영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방송상에서도 그렇고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정숙 빼고, 정숙과 순자 빼고 말이죠. 근데 순자도 심지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마음이 변질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화 때 장면 잘 보세요. 순자랑 영수랑 얽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영수는 옥순에게 가는 모습만 방송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옥순과 영수가 대화를 하고 나중에 물을 나를 때도 이는 사실 영수가 먼저 접근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옥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수가 자기소개를 할 때나 영수와 대화를 할 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선을 피한다거나 왼쪽 위로 눈이 돌아가 버린다거나 그런 부정 반응을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순자도 거의 더 이상은 영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편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그 영호님이 이제 파란 셔츠를 딱 입었을 때 여성들이 막 멋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순자님과 영호님은 그 귀인 데이트도 다녀오셨단 말이죠. 복주머니 데이트. 그때도 현수님이 순자님께 이제 영호님 어땠냐 물었을 때 자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등 조금씩 미묘하게 순자가 영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저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그 영수의 자기소개 때요. 그 영수의 자기소개 시간 때 순자가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K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K대학교라서 달라 보인다? 정말 말할 게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방송상에서도 영수가 첫인상을 순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뽑아내려면 더 뽑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한의사도 있고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더 다양한 취미와 더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대학 드립을 치겠어요? 그리고 대학 드립을 친다는 거는 이제는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학벌 드립이네? 여전히 전문직인이 아니야? 그런 걸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솔로가 그런 걸 지금 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딱 했을 때 제작진이 할 말이 없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숙도 중간에 한번 꺾었을 정도로 영수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숙이 전체들의 그 여자들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생각, 방향과는 다르게 나는 영수가 혹시라도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나도 올인할 생각이 있어 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느냐? 유일한 경우는 바로 무엇이다? 정숙은 영수가 진심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빵표고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정숙에 대해서 다른 남성들이 누군가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정숙이 극도로 흔들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꼭 영수가 아니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정숙의 마음을 저는 영수가 매우 잘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굳이 자신이 옥순을 고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뭐 글로시하니 뭐니 막 떠들고 뭐 시각적으로 뭐 눈이 가니, 그냥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영수란 사람 자체가 끝없이 좀 탐욕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가 28기 영수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다만 영수와는 다르게 영수는 이제 자신의 속을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하다고 싶을 정도로 숨기고 미묘하게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게끔 미묘하게 조종을 하는 느낌을 더 많이 줬다면, 구 영수는 그거보다는 여전히 나는 대단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이때까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아직은 그 착각과 아집, 자기중심적이고 유아틱한 그 모습을 버리지 않았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차이점만 있을 뿐 둘의 핵심적인 기제는 비슷합니다. 한 사람에게 충실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순자가 지금 28기 영자님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정도로 뭔가 영리하고 센스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순자님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에 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뭐 까이더라도 그렇게 한다. 뒤집어 말하면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똥밭에 굴러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절당했던 경험을 여성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있고 이런 부분은 나는 솔로 28기 영자님이 영수님과 딱 대화를 한번 해보고 저 아닌 것 같아 라고 바로 이제 손절을 딱 쳐버린 것처럼 순자님도 저는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있기도 합니다. 바베큐신 때 영수가 뭐 바로 가버리는 거죠 라고 하는 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의 뭐 A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가버렸다 뭐다. 물론 영수가 했던 그 가버렸다는 이제 마음을 준다, 연애를 한다, 나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억양을 그런 남성들이 음지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했다? 저는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연상들이 더 호감을 보이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연상한테 먹히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좀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입으로, 저는 참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영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잠깐 정숙 얘기는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유아틱하고 애가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관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말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순자도 요 당시 때만 해도 그런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뭐 매력적이다.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등 낚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속는 사람들이 있고요. 28 영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계속 돌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영수에 대해서도 영수가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는 솔로에 나아갔고 그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이 좀 더 빅빅빅 커져가지고 나는 솔로에까지 넓히다가 완전히 엎어버린 이제 이야기 영수로 낙인이 찍히고 완전히 이제 영수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으로, 즉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 것처럼 제가 29기 영수에 대해서 28기 영수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진심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이 불리한 점을 잘 캐치를 해서 슬쩍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필요할 때 글라시들이도 딱 쳐주고 또 그 이후에는 다시 옥순한테 또 가. 그래서 저는 영수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28기 영수처럼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성을 더 만들려고 하거나 놓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영수가 이제 순자의 막 뒤를 잡고 그 걸어가는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 장면이죠. 순자의 뒤를 가면서 영수가 저녁 먹었어요 하면서 막 말 걸려다가 현숙이 자기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튼 그 장면에서처럼 영수도 많이 불안말하다가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숙과 영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정숙이 분명히 영수에 대해서 저런 활발한 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영수에게 매달린 이유는 정숙은 영수가 마음에 들다기보다 자신의 영표인 상황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역으로 뭐더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치환이 돼서 영수의 바짓강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심리는 당시 나는 솔로 1기 때 현수님의 행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당시 현숙님도 유명했죠. 전무후무한 6명 전부에 대한 플러팅이라는 그 제목으로 엄청나게 날렸다가 결국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나가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숙도 자신이 영표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매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순자랑도 신났네 뭐 이러면서 한따까리 하고 정숙이랑도 한따까리 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님은 21기 현숙 등 자신이 영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플러스 이거는 솔로 나라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즉 제작진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6명의 남성이나 여성을 골랐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는 10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고 10만 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풀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와 깊이 대화할 수 있고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딱 6명 갖다 놓고 6명한테 선택 못 받았다고 이 솔로 나라 내에서는 확 튀게 만드는 그 전술과 플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가 흔들리게 하는 그 미묘한 계산을 제작진이 엔터테인먼트로서는 굉장히 잘 설계를 한 거지만, 그러나 출연진들은 그 계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숙은 정통으로 속아버렸죠. 그리고 그 속음은 제작진이 속여서도 아닌, 영수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도 아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를, 영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숙을 영수가 아주 적절하게 치고 들어가서 글로시해요, 뭐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애매한 발언이죠.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즉 시각이란 뭡니까? 결국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분들도 남녀가 만나면 손을 잡고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슬쩍 손을 잡고 있던 영수의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상이 A한테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A한테 B한테 가가지고는 뭐 예쁘다 하고 C한테 가가지고는 또 마음에 든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상철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거듭해서 29기 상철과 29기 영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두 사람이 유사하다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상철과 유사하다고 했던 축구 영철 25기 영철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수와 25기 영철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여성에게 쓰는 단어들이 두 사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사람이 방송 중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탐정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영수님은 왜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누나보다 나이가 적었으면 좋겠다, 즉 88년생보다는 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요, 영수에게 있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게 버리는 순간 영수는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는 본능적으로
자기 누나보다는 나이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상한선을 그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수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맞춰봤고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를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댓글로 달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궁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